자, 특수그래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특수그래프. 사실 특수그래프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함수들을 쭉 모아놔서 걔네들에 대한 값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주옥 같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제 절대값이 첫 번째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가우스 기호가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래갖고 이 크게 이 두 가지의 기호가 어떠한 행위를 합니까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가우스가 취해져 있는 함수나 절대값이 취해져 있는 함수가 특정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앞으로 배우게 되는 혹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함수의 구조를 잠깐 좀 이해해 보시면, 잘 들어봐. 너희 지금까지 1차 함수 배웠지? 맞아? 2차 함수도 배우셨죠? 오케이? 그리고 앞으로 3차 함수, 4차 함수도 배우실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네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요, 다항함수라 불러요. 다항함수. 오케이? 이거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오늘 우석쌤이는 뭐 배웠어? 유리식 배웠죠. 우리 다항함수의 특징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 어떤 것을 다항함수라 부릅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주목하는 문자 x의 위치가 그냥 분자에 써져 있는 걸 말해. 그리고 걔네들 차수가 1차인 걸 1차 함수, 2차인 걸 2차 함수, 3차인 걸 3차 함수, 4차인 걸 4차 함수 부르는데, 그럼 내가 주목하는 문자 x의 위치가 분자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함수의 명칭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생각해 볼까? 다항함수 말고 x가 어디에 위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분모에 위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우리 뭐라 부를까요? 분수함수라 불러요. 내가 주목하는 문자 x의 위치가 분모에 위치하고 있을 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를 통칭하는 명칭이 뭐냐면 같이 어우르는 명칭이 유리함수입니다. 마치 어떤 구조와 비슷하냐면, 너네 수체계에서 유리수라고 하는 책에 배운 적 있어?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이어져 있다가 똑같은 구조야.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상상해 보시면 이거 말고 또 뭐가 등장하겠다가 얼추 예상이 되실 건데, 무슨 함수 있을까? 그렇죠, 무리함수가 있게 됩니다. 무리함수는 내가 주목하는 문자 x의 위치가 어디 있길래 무리함수가 불렀겠어? 라고 생각해 보시면 내가 주목하는 문자 x가 루트 안에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배우고 나면서 우리는 고등수학 상하가 끝나게 돼요. 그럼 고등수학 상하가 끝나고 나면 수원수투라는 책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내용을 더 배우게 되냐면 지수함수, 로그함수라는 걸 배웁니다. 그럼 지수함수란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지수함수는요, 내가 주목하는 문자 x의 위치가 지수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로그함수란 것은 로그 함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목하는 문자 x가 로그의 진수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말하게 돼요. 뭐 아직까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는 게 뭐냐면 삼각함수라는 걸 추가하게 됩니다. 삼각함수. 삼각함수라는 것은 너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때 x 자리를 함수로 인지하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너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함수 전체를 다 통칭하면 이게 다예요. 이거 말고 다른 함수는 없어요. 신기하죠? 선생님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 우리 이미 이건 다 배웠고요. 뭐 이거 좀 이따 배운다고 하고요. 유리함수 오늘 배우기 시작했고요. 무리함수 좀 있으면 이제 배울 거거든요. 다음 주면. 그럼 사실상 뭐 거의 다 배웠네요. 수원수투, 로그, 지수 뭐 이거 별거 없겠죠. 삼각함수 별로 없어요 사실. 얘네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처럼 얘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쉬운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 언니는, 우리 오빠는, 우리 형은 왜 그렇게 어렵다고 쌩 난리를 친 거죠? 사기친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지. 왜 어려워지기 시작하냐면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이상한 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상한 짓이라고 하시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이미 너희가 배웠어요. 합성함수. 얘네들 갖고 합성하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합성함수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쳐드렸냐면 치환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즉 얘네들을 합성을 시켜놓으니까 마치 우리가 봤을 땐 치환의 모습을 봤을 때 합성함수 찢어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 막 삼각함수와 이차함수 합성하기 시작하고 무리함수와 지수함수 합성하기 시작하고 하니까 함수가 막 다채로 와지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방금 전에 이제 하게 될 절대값을 씌우는 행위를 하기 시작합니다. 절대값을 씌우면서 그래프의 생김새에 대한 변화를 막 가져오기 시작하고 막 그래프가 막 이상하게 꺾이고 막 이런 상태가 돼요. 세 번째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가우스 취해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행위를 하면서 이 함수들한테 다른 모습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특수그래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두 가지 절대값과 가우스는요, 어떤 특정한 함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함수 n, 앞으로 배우게 되는 모든 함수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배우시는 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냥 1학년 잠깐 보내면 없어지겠죠가 아니라 이거는 수능 때까지 너희를 끈질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거야. 그래서 정리 잘 해두시고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부터 가자.
자,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시면 당연히 절대값 어디냐?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응? 분필하는 어디 갔지? 신기하데스.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냐? 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어떤 함수를 봤는데 절대값 기호가 등장한 거예요. 어떻게 풀지? 라는 상황인데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냐면 절대값이 등장했을 때 항상 첫 번째는 절대값 안의 문자 또는 숫자가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 또는 숫자가 때로는 여기 숫자 하나만 써 있을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어떤 식이 써 있을 수도 있어. 뭐 2x-3 뭐 이런 게. 그때 그 문자 또는 숫자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 자 1번 만약에 이 안에 있는 문자 또는 숫자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내보내면 돼요. 그냥 나와.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끄집어내면 된다고요. 양수니까. 2번 만약에 0보다 작으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부호 바꿔 나오면 돼요.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 가끔 학생들이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면 마이너스 부호를 떼면서 나온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떠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냐면 A가 써져 있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A가 음수한 조건이 깔려 있었어.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마이너스 A로 나와야 돼요. 즉 마이너스 부호를 지우면서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던 부호를 바꿔주면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사실 이 상황보다 어떤 게 훨씬 더 많냐면 세 번째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모르면이죠.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데 난 상황이 발생되면요. 케이스 구분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실 0보다 큰지 알고 있을 때 절대값 안 씌워. 그렇지 않겠냐? 0보다 작은지 알고 있으면 절대값 안 씌워. 왜 쉬겠어? 그냥 부호만 바꿔놓고 써놓으면 되지. 즉, 요 세 번째 상황이 제일 많이 나타나.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르는 상황. 모를 때는 어떻게 하러 가시면 케이스를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가셔야 한다고요.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자,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 73번 문제를 좀 풀고 갑시다. 교재에 있는 73번 문제를 보셨더니요. 이따구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y는 x 더하기 절대값 x-2라고 되어 있지라. 맞습니까? 야 아가들아 이 상황인 거야.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야. 오케이?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가 등장했는데 이렇게 절대값이 포함한 함수가 등장했을 때 나는 무슨 기준부터 첫 번째 가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 또는 숫자가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 또는 숫자가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부터 따져보려고요. 근데 현재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x-2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즉 어떤 상황에 해당하냐면 모른다고요. 모르니까 뭐 할 거냐면 케이스를 구분할 거라고요.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돼요. 그대로 꺼내세요. 안에 있는 거 x-2. 그리고 가정해보는 겁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떡하지? 라는 걸로. 두 번째는요. x- 그대로 꺼낸 게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어떡하지? 라고 가정해보는 거. 이게 케이스 구분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가들 여기 있는 이 식은 재정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도 쉽게 보이실 거라 믿어. x값을 기준으로 쓰면 x가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는 뜻이 되고 현재 여기 있는 값도 x값을 기준으로 다시 써보시면 x가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그럼 아가들아 내가 여기 있는 이 식을 케이스를 흰색식으로 구분하든 녹색식으로 구분하든 그건 크게 상관없는 거지. 이해하시겠어? 아무튼 핵심은 뭐냐면 이제 이 상황에서 자 여기 보이시는 이 함수는 y는 앞에 있는 x는 뭐 상관이 없는데 여기 보이시는 x-2가 0보다 큰 상황이니까 어떻게 나오겠다고? 그냥 나오겠다고요. 그래서 x-2라고 쓰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앞에 있는 x는 상관이 없는데 절대값 안에 있는 x-2가 0보다 작은 상황에서 시작한 거니까 어떻게 나오면 된다고? 부호 바꿔서 나오면 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각각의 함수를 정리해 보시면 이때는 y는 2x-2라고 정리가 될 것이고 이때는 y는 2라고 정리가 될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마지막으로 표현해 보시면서 마무리합시다. 자, 좌표 평면을 하나 쫙 그려보시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범위는 x가 2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x가 2인 지점을 후두두둑 잡은 다음에 이 값보다 크다는 뜻은 오른쪽으로 갔을 때라는 뜻 아니겠어? 그 상황에서 누구 그리셔라라는 거냐면 y는 2x-2 그리셔라라는 뜻이야. 즉 기울기가 2이고 오케이? 야, 아가들 잘 봐. 직선이니까 당연히 미안 1차 함수니까 당연히 직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알고 있잖아. 그리고 기울기가 2라는 건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 난 점 하나만 알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x에 얼마 살포시 넣어볼 거냐면 2를 살포시 넣어볼 거야. 2를 살포시 넣어봤더니 높이가 얼마 나와? 2가 나온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원래 이 직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다 그려진 게 아니라 어디만 그려진다? 이 선의 오른쪽만 그려진다고. 됐죠?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y는 2라고 하는 직선이 된대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고 있으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입니까? 그러시면 요렇게 생긴 그래프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됐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떠한 행위를 해볼 거냐면 75번도 한번 풀어볼 것인데 75번은 두 번 풀어볼 거야.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봤었던 첫 번째 아이디어 그대로 지고지순하게 사용해서 풀어보시고 두 번째는요.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세련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라는 것도 고민해 봅시다. 자, 75번 문제 봤더니 방금 전 상황과 비슷한데 조금 더 복잡해 보여. 왜요? 라고 봤더니 y는 절대값 x-1 마이너스 절대값 x-3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지?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우리 아가들 이런 거 보면서 괜히 당황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절대값 어떻게 끊겨 있는지 잘 못 읽어내지 마 제발. 이게 하나의 절대값 쌍이고 두 번째 이게 하나의 절대값 쌍이겠지 당연히. 내가 이 얘기 왜 해주냐면 옛날에 어떤 친구가 나한테 정말 기발한 수학법을 말해줬는데 선생님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요 라고 하더라고. 가장 앞에 거랑 뒤에 거를 쌍을 지어서 절대값을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럼 얘는 뭐라 보이냐? 라고 그랬더니 1 아닙니까? 2잘 떠길래 확 물어버릴까 했는데 알겠어? 이런 거 하지 마. 알겠지? 그래 제발 부탁인데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 돼. 저걸 보면서 심하게 공감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그런데?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자, 따라서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 씌워져 있는 상태니까 얘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시면 모든 절대값 포함 함수는 아까 전에 말했었던 1번 아이도 다 풀려. 그럼 1번 아이디어가 뭐였습니까? 라고 하시면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 또는 숫자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구분한다 했었잖아.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생겨. 잘 봐. 절대값 안에 문자가 뭐가 있냐면 x-1이 있어. 오케이? 그럼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d 두 번째는 x-3도 있지. 그럼 x-3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야. 됐음? 근데 얘만 있는 것이 아니라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인 건 맞는데 두 번째 x-3이 0보다 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거야. 이해하셨음?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될 것인지 자연스럽게 느껴지십니까? x-1이 0보다 작을 때 그때 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가능하지요. 즉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여기는 이 값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 여기는 이 값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 두 가지 값이 있을 테니까 전체 나타난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겠다? 네 가지의 경우들이 나타나겠다. 이해하시겠어? 마지막 네 번째는 x-1도 0보다 작고 and x-3도 0보다 작은 경우도 있겠구나라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각각의 범위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식을 정리해 봤는데 x-0보다 크러 갔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식은 1이 여기쯤 있으면 오케이?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범위잖아. 두 번째, 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3이 여기쯤 1보다 오른쪽에 있을 것이고 걔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보시다시피 and라고 하는 뜻은 교집합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디를 지칭하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를 지칭한다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결국에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써져 있긴 하지만 얘는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x는 3보다 커나 같을 때를 의미하는 범위인 거야. 이해하시겠어? 됐니요? 자, 두 번째 상황도 역시 수직선상으로 표현해 봤더니 첫 번째 상황은 x-0보다 크다라는 뜻이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아, 여기를 기준으로 어디로 가셔라? 오른쪽으로 가셔라. 두 번째 상황은 x-3이 0보다 작다는 거니까 x가 3보다 작다는 뜻이어서 여기가 3이면 이거보다 왼쪽으로 가셔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두 개의 교집합이 어딥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서 교집합 찾아보시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 공통 범위가 되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도 신나니까 눌러라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범위 어디야? 라고 봤더니 x는 1보다 작다가 될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셨어. 두 번째 범위는 x가 3보다 커나 같다가 될 것이야.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셔서 오른쪽으로 가셨는데 어머나 조심해라. 얘는 지금 교집합이야.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찾는 거야. 합집합이 아니야. 아시겠어? 따라서 얘네들의 공통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 즉 안 했어도 된 거야. 됐냐? 자, 마지막 것까지 확인을 다 해봤더니 자, 첫 번째 범위는 x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두 번째 범위는 x가 3보다 작다는 범위가 될 테니까 여기일 것이고 얘네들의 교집합은 어디가 되겠어라고 하시면 이 부분이 된다까지 자연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오케이. 따라서 마지막 범위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 현재 여기는 요 새끼 안 써놨네. 요 새끼도 쓰고 갑시다. 얘는 뭐가 됩니까?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현재 이 범위는 나타나지가 않았었고 마지막 이 범위는 x는 1보다 작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즉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첫 번째 식의 기준에 의해서 총 4가지 케이스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4가지의 결과가 몇 가지만 남아있게 되냐면 3가지만 남아있게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러면 아가들아 이제부터는 이렇게 풀면 되잖아. x가 3보다 클 때는 얘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와. 얘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오면 돼. x가 1과 3 사이에서는 얘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나오는데 얘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부호 바꿔 나오면 되고 요 범위는 우리가 풀 필요가 없고 요 범위에서는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 새끼 음수라고 했으니까 부호 바꿔 나오고 이 새끼 음수라고 했으니까 부호 바꿔 나오면 되겠지. 이해하셨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우리가 구분 짓고 싶은 거야. 그래서 쓰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어차피 얘네가 구간이 끊기는 것을 기준으로 보니까 3 또는 1이더란 말이야. 3 또는 1이 어디 있었었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를 포함한 식이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들이라고. 아시겠어? 그리 하야사 2번 정리하자. 자, 2번의 기준은 뭐냐면 절대값이 2개 이상 존재할 때야. 방금 전에 봤었던 저런 상황. 아시겠어? 1번으로 안 풀린다가 아니야. 1번으로도 풀리는데 어차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범위들을 빨리만 찾아낼 수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서 빠르게 내보내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쓸 거냐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범위를 구분한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정할 수가 있어. 정리할 수 있는 게 가능해. 자, 그럼 저 문제를 이제부터 이렇게 풀어볼게. 자, 75번 문제를 다시 풀 건데 선생님 지금 보다시피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범위 나눈 데까지만 한 반 페이지 써버렸어. 근데 내가 이 아이들 정리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써먹기 시작할 거냐면 자, y는 절대값 x-1이 하나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x-3이 하나 있지. 절대값 2개 이상 등장해버렸네. 그럼 나는 수직선부터 그려. 그리고 뭘 찾냐면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순간을 찾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1이고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3이잖아. 그러면 1과 3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쪼개.
여기까지 됐어? 자, 그 상태에서 잘 봐. 실제 쪼개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이 구간 안에 들어있는 특정 숫자들이 보일 거야. 대표적인 게 1보다 작은 숫자 뭐 있어? 0. 1과 3 사이에 뭐 있어? 2. 3보다 큰 거 뭐 있어? 4 따위 숫자들. 조심할 건 경계에 있는 숫자 잡으면 안 돼. 만약에 0 따위 숫자를 생각했다고 치면 얘들아 X자리에 0 집어넣었더니 X자리에 0 집어넣었더니 양수야 음수야? 음수. 양수야 음수야? 음수. 즉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둘 다 부호 바꾸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요 왼쪽에서는 y는 얘 부호 바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올 것이고 얘 부호 바꿔 플러스 x 마이너스 3으로 나오겠다는 얘기야. 됐어? 자, 정리를 살짝 해보시면 y는 얼마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 두 번째, 1과 3 사이에서는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이 사이에 있는 임의의 숫자 하나 아무거나 골라서 집어넣어 보시면 2 따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 갖다 집어넣었던 양수, 음수? 양수. 2 집어넣으니까 양수, 음수? 음수. 그럼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부호 바꿔라는 얘기야. 따라서 이때는 y는 x-1은 그냥 나오고 부호 바꿔 나왔으니까 플러스 x-3으로 나올 거야. 따라서 정리하시니까 뭘 그리면 되냐면 y는 2x-4를 그리시면 돼. 이 사이범위에서. 됐어? 마지막으로 3보다 큰 수 4 정도 있잖아. 그것도 막 변태같이 100 정도 집어넣지 말고 계산이 불편하니까 4 살짝 집어넣었더니 양수 된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둘 다 어떻게 나온다? 그냥 나와라. 따라서 이때는 y는 x-1 그냥 나오고 마이너스 x-3도 그냥 나와. 정리하시니까 y는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가 된다. 이해하시겠어? 자, 얘네들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까지 하고 가자고. 이 전까지 마이너스 2로 일정한 높이를 오다가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높이야. 자, 그리고 이 사이에서는 2x-4라고 하는 직선인데, 오케이? 직선은 아가들아 두 점말하면 끝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살포시 경계값 한번 넣어봤더니 1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나오지.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 여기서 시작하고, 오케이? 3 집어넣어 보니까 6-4에서 얼마야? 2 나오지. 그럼 2로 끝날 거라고.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직선이지. 되니? 그 다음에 y가 2로 계속 유지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높이에 이었었잖아. 때마침.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그래프의 모습이 얘란다. 아시겠어? 재밌는 게 케이스 구분하는 것만 반 페이지였는데 저 방법을 쓰니까 케이스 구분하는 거 굉장히 짧아져 버리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한 문제만 더 풉시다. 77번 보세요. 자, 77번 문제는 어떻게 봤냐? 어떻게 나왔냐라고 봤더니 77번.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 범위일 때라고 하면서 x값의 범위를 먼저 주셨어. 자, 이 상태에서 y는 절대값 x-2-1이라고 하는 절대값이야. 자, 요거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라고 한 거야. 야, 아가들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가 나오면 항상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절대값 아니 0이 양수가 언젠가 음수가 언젠가인데 이 범위 나누는 거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절대값 안에 0이 언제 되는 거라고 했지. 생각해봐. 얘도 마찬가지로 수직선 하나 싹 그려놓고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순간 찾아봤더니 얘가 안이 0이 되는 순간 x가 얼마일 때? 2일 때잖니. 그래서 2를 기준으로 고민해보자라는 얘기인 거야. 상상되지? 2보다 큰 수 집어넣으면 양수일 테니까 그냥 나올 것이고 2보다 작은 수 넣으면 음수 나올 테니까 부호 바꿔 나와야 되겠지. 따라서 이거보다 오른쪽에서는 y는 x-2-1이니까 x-3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자, 이거보다 왼쪽이었을 때는 부호 바꿔 나올 테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나올 거라고. 둘 다 직선이라는 거 뻔히 느껴지시면서, 오케이? 자, 2라고 하는 점을 집어넣어 봤더니 2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래. 즉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 얘기지. 그리고 기울기가 1이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됐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2를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하는 거 똑같아.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감소함수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선생님 지금 점선을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 그려지지가 않아. 왜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왜 다 그려지지 않을까? 왜일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x값의 범위에 제한이 들어가 있잖아.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가 2면 마이너스 1이 뭐 이 정도 됐을 때 3은 여기 있는 요 정도 값이 3일 거 아니야. 따라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만 그래프가 그려진다. 됐니? 따라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가 바로 얘란다요. 됐니요? 그래프 그려놓고 너희들한테 뭐 물어봤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명심해라. 함수의 높이값을 묻고 있는 거야.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와 가장 낮게 내려갔을 때 묻고 있는 거니까 그래프 촥 보면서 최대값 언제 가장 높게 올라갔어? 요 순간. 이해하셨니? 만약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함수값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얘는 확신이 드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기울기는 동일하니까 굳이 내가 저게 얼마가 더 높은지 알 필요는 없지. 오케이? 따라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함수에 집어넣을 건데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2. 최소값은 언제 나와라고 하시면 2에서 나온다는 거 바로 보이시지? 가장 낮게 내려오잖아 그래프가. 그래서 2는 여기다 집어넣던 여기다 집어넣던 동일한 값을 갖게 될 테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됐음요? 알겠니? 우리랑 애들은 이쁜데 대답 좀 안 했으면 좋겠네. 그건 진짜 이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쁘든 안 이쁘든 잠깐 쉬었다 갑시다. 아, 미안해요. 1번 잠깐 쓰지 마세요. 또 괜히 화이트 될까봐 미리 지워야지. 사전에 뭐 좀 깔아놓을 게 있어서요. 자, 절대값 포함 함수인데 선생님 뭐야 1번이랑 똑같잖아요 라고 하시면 이번에는 틀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은. 즉 앞에 있는 거는 가장 절대값을 취한 함수들이 가장 베이직한 이론, 모든 거에 적용 가능한 이론인데 얘 같은 경우는 특정한 틀을 보면서 빠르게 적용시키고 싶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임의의 그래프 하나를 좀 그려놓고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그래프 하나 있는데 이렇게 갖다 한번 그려봅시다. 그리고 요거 좀 조심하세요.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를 우리가 B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를 C,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점의 좌표를 D라고 놓고 갈게. 그리고 아가들아, 선생님이 A, B, C, D라고 써드린 이유는 이런 뜻인데 B값과 C값이 비슷해 보이긴 하나 비슷해 보이는 것이 같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A값과 D값이 비슷해 보이긴 하나 비슷해 보이는 것이 같다고 한 적은 없어. 즉, 선생님 A는 마이너스 D죠? 아니. 아시겠어? B는 마이너스 C죠? 아니라고. 아시겠어? 오케이. C는 마이너스 B죠? 역시 아니야. 아시겠니? 즉 얘네들 좌표는 다를 수 있다야. 여기까지 되시오? 손에 피곤해. 너 설마 벌써부터 온몸이 결리고 막 그러니? 이거 그 문제인데? 아, 얘들아 요거 좀 잠깐 허리 좀 세워. 허리 좀 펴봐. 이거 알지? 너네 은근히 척추측만증 많은 거. 굉장히 많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앓고 있는데 선생님 되게 안타까워서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갔는데 허리가 휘었어. 이거 좀 뭔가 안타까워.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막 뭐 원하는 바를 이뤄냈는데 허리가 휘었어. 이거 너무 안타깝다고. 아시겠어? 그러니까 허리 좀 피면서 자세 좀 바로 잡으면서 공부해. 자, 이런 상태에서 첫 번째 어떠한 기준이 성립되는 거냐면 자, 이 함수를 y는 fx가 했을 때 내가 첫 번째 보고 싶은 것은 y는 fx긴 한데 x자리가 절대값 x로 바뀌었음. x자리가 절대값 x로 바뀌었음.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가를 확인해 보실 건데 우리 아까 전에 배웠었던 거 하나밖에 없잖아. 절대값 포함한 함수. 뭐였어? 라고 하시면 절대값 안에 문자가 0보다 큰가 작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지. 현재 절대값 안에 문자가 x밖에 없으니까 x가 0보다 클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케이스 구분해서 접근하면 되겠다. 아시겠어? 자, 그러면 아가들아 여기 있는 요 함수는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0보다 크니까 절대값 밖으로 어떻게 나오겠다? 그냥 나오겠다. 오케이? 따라서
x가 0보다 큰 상황에서 뭘 그리면 돼요? 라고 하시면 y는 fx를 그냥 그대로 그리면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요 새끼는요 이렇게 되겠네요. y는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 x가 0보다 작으니까 부호 바꿔 나와서 마이너스 x를 그리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그리고 잠깐 스톱. 여기 봐. 야 우리 이건 이미 배웠어.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해. 뭐 하란 얘기야?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해. 함수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해.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해. 뭐 하란 얘기야? 어디 대칭? 어디? 그렇지. y축 대칭이 더하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얘를 그래프로 표현해 보시면 x가 0보다 클 때는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fx 그냥 그리세요 라고 했으니까 저 그래프 중에 일부가 그냥 이렇게 나오게 돼.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점의 좌표는 뭐야? C고 이 점의 좌표는 뭐야? D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x가 0보다 작은 순간에서는 y는 f-x를 그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뭐 하라? 대칭 이동하시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y축에 관해서 접었더니 이렇게 된 그래프가 나왔어.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디가 달라지냐면 여기가 더 이상 b가 아니지. 여기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c가 나와야 돼. 여기가 더 이상 a가 아니지.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d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여기까지 상황 파악 되셨음둥.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이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좀 정리해 놓자. 우리가 이미 또 배웠던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아가들아, 절대값 x제곱이라는 말이 있다? 근데 어차피 x제곱은 양수니까 절대값 밖을 그냥 나갈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여기는 이 식은 어떻게 바뀌기도 하냐면 절대값 x의 완전제곱 바꿀 수도 있는 거 당연하지.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 새끼는 x제곱이라 봐도 가능하자. 이해하시겠어? 자, 이러한 성질 때문에 우리가 실제 예를 하나 생각해 볼 건데, 자,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 그 다음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 그럼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이 함수는 x 자리에만 절대값 x가 취해져 있으니까 1번 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번 같은 상황은 뭐냐면 x의 모든 자리를 절대값 x로 바꾸라는 얘기야. 근데 얘는 여기에만 살짝 바뀌어 있는 거니까 이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풀어가 버릴 때가 있냐면, 절대값이 하나 있을 때 선생님이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구분해서 그리라고 그랬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절대값 안에 x 있으니까 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와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0보다 커나 같을 때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그냥 나오고 플러스 1 하면 될 것이고, 반대일 때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2x 플러스 1로 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표현해 보니까 얘는 대칭축이 1이고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다. 이해하시겠어? 여기는 이 그래프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이해하시겠어? 이렇게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케이? 자, 얘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가능해져.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x제곱은 절대값 x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 이해하시겠어? 마찬가지로 절대값 x의 완전제곱 바꿀 수도 있다고. 그러면 동일한 함수인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하지. 얘는 절대값 x 완전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x 플러스 1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지. 이해하셨어? 그러면 요거부터 느껴라. y는 f 절대값 x라고 하는 함수의 모습은 x 전체가 다 절대값으로 바뀌었을 때의 뜻이고, 그때는 이렇게 풀겠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풀겠다는 거냐면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절대값 안이 양이 되는 순간을 그려. 절대값 안이 양수인 순간을 그려봤더니 여기까지는 자연스럽게 빠르게 그려지지. 됐냐? 오케이. 아까도 생각 잘 들어. 이 그래프가 플러스 x일 때나 마이너스 x일 때나 똑같다. 다시. x 자리가 전체적으로 절대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플러스 x를 갖다 집어넣으나 마이너스 x를 갖다 집어넣으나 결과는 똑같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이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올 거냐면 y축을 기준으로 플러스 x나 마이너스 x나 똑같다야. 뭐 하란 얘기야? 대치 이동시키세요.
아시겠어? 따라서 내가 케이스 구분한 다음에 각각 그리겠다가 아니라 x가 0보다 큰 구간 그려놓고 접어야. 그러면 당연히 똑같은 그래프로 귀결돼. 됐냐? 네. 아니요. 맞는데 얘를 좀 더 빠르게 접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이 방법은 모든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에 다 적용 가능해. 그러니까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를 풀 때 가장 베이직한 방법은 절대값 안이 0보다 큰지 작은지 따서 구분해서 그리면 되는데 이게 좋긴 한데 다 적용 가능해서 나쁜 건 뭐냐면 귀찮아. 그래서 그걸 빠르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기준 이렇게 얘기해놨던 거야. 오케이? 두 번째. 그러면 x자리가 절대값이 있을 때는 우리가 방금 확인해 봤으니까 두 번째는 어디에 절대값 씌워볼까? y자리에 씌워보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절대값이 y자리에 최저 있을 때를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첫 번째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W자 모양으로 생겼고 A, B, C, D라고 써져 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우리 방금 전에 배웠었던 걸 써먹기 시작할 건데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자, 아가들 여기 잠깐 봐봐. 이거 이해하면 이제 오늘 끝나. 내가 지금 밑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렸냐면 케이스 구분한 다음에 각각 그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었지. 절대값 안이 양수인 부분 그려놓고 플러스 x나 마이너스 x나 같을 테니까 접어라고 했지. 오케이? 자, 그럼 생각해봐.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안에 뭐가 있어? y가 있잖아. 그럼 나는 얘를 y가 0보다 큰 구간을 그린 다음에 절대값 안이 0보다 큰 구간을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봐라. 플러스 y랑 마이너스 y랑 같아야 어떻게 접어? x축으로 대칭이 더하는 얘기야. 아시겠어? 그럼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그래프의 일부가 어디만 남게 되냐면 이렇게만 남게 될 거야. 이게 y가 0보다 큰 구간이잖아. 당연히 여기 있는 점들의 좌표는 뭐가 될 것이냐면 A, B, C, D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이게 y가 0보다 큰 부분의 x축보다 위쪽 부분의 그래프인데 걔를 플러스 y나 마이너스 y나 같을 테니까 접어라고 했으니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된단다. 이해하셨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 x에도 절대값을 한번 바꿔봤고요. y도 절대값을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는 뭐가 해보고 싶을까요? 둘 다 바꿔보는 게 해보고 싶지요. 물론 너희는 아닐 수 있어. 그래서 이번엔 절대값 y가 f 절대값 x였을 때를 그려볼 생각이야. 자, 1번, 2번에서 써먹었던 거 그대로 써먹을 건데 1번, 2번에서 써먹었던 게 뭐였냐면 절대값 안에 문자가 뭐인 순간? 양수인 순간만 그려놓고 대칭 이동시키는 방법들이었지. 근데 얘는 절대값이 두 번 등장했으니까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순간이 조금 더 까칠한겨. 오케이? 자, 절대값 안이 여기는 y고 여기는 x니까 둘 다 양수인 순간을 생각하시면 x도 0보다 커나 같고 y도 0보다 커나 같은 순간이라는 뜻이며 오케이? 아까 8. 자, 이거는 어디 3분면이야? 8. 몇 3분면이야? 그렇지. 1사분면 된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절대값 안이 둘 다 0보다 큰 3분면 지금 몇 3분면이라고? 1사분면이라고. 우리 아까 전에 봤었던 그래프에서 어디만 그릴 거냐면 1사분면만 그릴 거야. 당연히 여기는 C일 것이고 여기는 D겠지.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플러스 X든 마이너스 X는 똑같아. 플러스 X든 마이너스 X는 똑같아. 어디로 접어? Y축으로 접어. 이해하셨니? Y축으로 일단 접으니까 이렇게 그래프 나오지. 이 점의 좌표가 여기는 마이너스 D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C 된다 이해하시겠어? 두 번째, 플러스 Y와 마이너스 Y가 같을 거야. 어디로 접어? X축으로 접어라라는 거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해하셨음둥?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y는 선생님 x에도 다 씌워봤고 y에도 다 씌워봤는데 또 씌울 때가 있어요. 어디에 씌우냐면 함수 전체의 절대값을 씌울 때가 있어. fx 전체. 선생님 이게 y한테 절대값 씌운 거랑 뭐가 달라요부터 구분할게. 오케이. 자, 내가 만약에 함수를 봤는데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을 때, 오케이, 이때와 y는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을 씌운 위치가 y자리에 씌워달라는 건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고 함수 전체에 취해달라는 건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냐? 이게 현재 2번 꼴이고 이게 현재 4번 꼴인 거다. 아시겠어? 자, 그러면 아가들아, 얘는 어떻게 그린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 y가 0보다 큰 구간만 그려라는 뜻이지. y가 0보다 큰 구간만 그렸더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단다. 됐니? 근데 그거를 플러스 y나 마이너스 y랑 같을 테니까 접어내려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얘야. 이해하시겠니?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하시면 얘는 함수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니까 함수,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오케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그리시고, 오케이? 그 상태에서 0보다 큰 부분은 냅두고 0보다 큰 부분은 냅두고 0보다 작은 부분은 양수화시키라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0보다 작은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거로 끝나는 거야, 그냥. 이 말 아시겠어?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 보시면 우리 아까 전에 끄집어냈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었잖아. 맞니? 여기는 이 지점이 A였고 여기는 이 지점이 B였고 여기는 이 지점이 C, 여기는 이 지점이 D였었다. 기억나시냐? 자, 선생님 방금 뭐라고 그랬냐면 함수를 그려놓고 fx가 그래프가 0보다 큰 부분에 그려져 있는 것은 그냥 냅두고, 오케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어? 양수화 하세요라고. 그러니까 접어 올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게 돼. 이해하셨니? 흰색 그래프는 사라지게 되고 노란색과 녹색 그래프만 남게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즉 절대값이 어디에 취해져 있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습이 완벽하게 달라진다.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네 가지로 일단 정리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x자리에만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을 때, 두 번째 y자리에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을 때, 세 번째 x자리와 y자리에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을 때까지는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0보다 큰 순간만 그리고 플러스 x나 마이너스 x랑 같애라는 생각이 들면은 y축 대칭 이동, 플러스 y랑 마이너스 y랑 같애라는 생각이 들면은 x축 대칭 이동, 만약에 둘 다 씌워져 있으면 1사분면만 그려놓고 x축 y축 동시에 대칭 이동, 마지막으로 함수 전체에 씌워져 있으면 그래프 그려놓고 접어 올려야.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신 뒤에 79번하고 81번 두 문제만 풀면 되는 게 아니구나. (79번하고) (81번까지만) 풀게요. 79번하고 81번. 잔소리를 생각보다 길게 했어. 망했어. 자, 79번 문제 보시면요. 빨리 가봅시다. 79번 문제 보시면 자, 다음 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는데 y는 절대값 x-1이라고 되어 있지. 얘들아, 이거는 선생님이 방금 전에 기준이 있다라고 했던 것 중에서 몇 번에 해당해? 4번에 해당한다. 이해하시겠어? 선생님 왜요? 라고 하시면 x-1이라는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자, y는 x-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y절편 -1이고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것인데 그 중에서 양수인 부분은 그냥 냅두시고 음수인 부분 접어 올려라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로 바뀐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y는 절대값 x-1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시면 얘는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0보다 큰 순간, 즉 이 부분만 그려라 라는 뜻이지. 그 부분만 그리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런 다음에 플러스 x든 마이너스 x든 같을 거라고 했으니까 접어서 넘기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와.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해하시겠어? 자, 3번.
세 번째는 y자리가 절대값이 취해져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자 역시 얘네들 계속 똑같은 아이디어 사용하게 되는데 절대값이 취해져 있는 부분이 양수인 부분만 그려라 이해하셨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것인데 그중에서 양수인 부분은 y가 양수인 부분은 여기에 해당하겠지.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 플러스 y와 마이너스 y가 같아요 라는 뜻이니까 접어서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 자 절대값 y는 절대값 x-1 즉 둘 다 취해져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고 절대값이 0보다 큰 구간은 1사분면만 그려라는 뜻이잖아. 그럼 1사분면만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겼다까지 자명하지 이제. 자 이것이 플러스 y와 마이너스 y가 같아. 이거 순서는 상관없어. 어차피 똑같이 나와. 플러스 y와 마이너스 y가 같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나올 것이고 플러스 x랑 마이너스 x랑 같을 것이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저거를 매번 절대값을 끊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리려면 굉장히 복잡한 감을 갖게 되니까 정확하게 절대값이 어디에 취해져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신 뒤에 빠르게 그래프 파악하는 연습하시라는 뜻이고 81번까지만 풀게. 똑같은 문제라서. 자 교재 81번 문제 보시면 자 2분의 절대값 x 더하기 4분의 절대값 y는 1이다 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달래. 아가들 느낌이 와야 돼. 이 함수는 어디에 절대값이 취해져 있어? 그러면 x 전체와 y 전체이기 때문에 현재 1, 2, 3, 4번 중에 4번에까지 해당하는 거고 선생님이 정리해뒀던 거는 3번에 해당하는 거야. 이 말 아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오케이. 절대값이 어디 취해졌다고? x와 y에 동시에 취해졌을 때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문자가 0보다 큰 순간만 그려. 즉 몇 사분면만 그려? 1사분면만 그려. 1사분면만 그리시면 잘 봐. 1사분면에서 x도 y도 다 양수니까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 그리면 되겠지. 얘는 뭘 찾기 되게 좋게끔 정리해드린 거냐면 x 절편과 y 절편을 찾기 편하게 해줬어. 그럼 x 절편이 얼마고? 2고 y 절편이 얼마야? 4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야. 됐니? 자 그런데 플러스 x와 마이너스 x가 같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x와 마이너스 x가 같다고 했으니까 접어 넘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야. 플러스 y와 마이너스 y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접어 내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는 다이아몬드형의 그래프가 탄생하게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됩니까? 됐음동. 대답 좀 해주면 참 이쁠 텐데 우리 애들은 참 조선의 선배 같아서. 자 숙제 공지합시다. 학원 교재 숙제는요 82번까지이고요. 제가 호목 노트를 원래 어디까지 나가려고 했었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를 다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꺾인 선 점을 이용한 거 그것도 사실 별거 없어서 바로 내고 싶은데 236번부터 아 맞다 270번까지요. 이거 왜냐면 이 파트가 연습 없어요. 236번부터 270번까지가 숙제고요. 그 다음에 73번부터 82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제가 어저께 보면서 지금 우리가 했던 게 없어요. 그래갖고 여기 있는 교재에 있는 수업 시간에 쓰고 있는 교재에 있는 거 꼬박꼬박 꼼꼼히 다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써먹기 되게 유용한데 모르고 있으면 매번 헷갈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예. 밤늦게까지 수업 들여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1학년 꼬맹이들 이제 슬슬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습관도 좀 정확하게 점검을 해봐. 내가 방학 내내 계속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라 하셔라 라고 했는데 이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만약 그거 안 지켜졌으면 애들아 그거부터 또 잡아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미래의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야. 선생님 저는 아무런 하고 싶은 게 없으면 자랑이 아니야. 그러면 책이라도 한 번 더 읽어. 공부 다 끝나면. 아시겠어? 당연한 얘기야. 네 미래의 꿈을 누가 강요하기 바라지 마. 강제하길 기다리지 말라고. 알겠어? 꼭 찾아보시고 호기심이 있는 것들이 있으면 기록으로 남겨놓으셔. 나중에 까먹을 테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